안녕하세요. 뇌기능 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긴 한데 ADHD가 두뇌 발달의 지연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ADHD의 원인이 두뇌 발달의 지연? 그렇죠. 근데 보통 ADHD 아동들이 왜 아는데도 얘가 못할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ADHD나 성향을 가진 아동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다른 아이들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중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인이 돼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죠. 그래서 ADHD가 두뇌 발달의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ADHD를 단순히 말을 잘 안 듣는, 혹은 광의성이 있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로만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집중력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ADHD는 실상 보면 대뇌 발달 지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ADHD를 대뇌 발달 지연이라고 하면 ADHD 아동들은 지능도 정상이고 말하는 것도 정상인데 발달이 지연된 것이 대체 뭐지? 라고 이제 하실 반응들은 충분히 예상되기는 해요. 그러나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는 수년에 걸친 뇌영상 추적 연구를 통해서 ADHD는 정상 아동에 비해 대뇌 피질의 성장과 발달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 중인 아동의 경우 대뇌의 그 얇은 그쪽 바깥쪽 맛을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저기 하죠. 근데 대뇌 피질이 가장 두꺼워지는 시기가 7.5세인데 ADHD 아동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10.5세로 평균적으로 3년가량이 지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려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3년이 나요. 그리고 운동을 담당하는 대뇌의 운동 피질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이런 정보가 통합되는 그 앞쪽에 있는 연합운동 피질과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DLPFC라고 하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발달 지연이 심각합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제 제 귀 쪽 위에서부터 이 앞쪽을 보게 되면 운동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담당하는 피질은 바로 이렇게 머리띠처럼 이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이 앞쪽에 이 정보가 좀 더 통합되고요. 그리고 이 더 앞쪽에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해서 가장 앞쪽에 있죠. 근데 이 앞쪽으로 갈수록 발달의 어떤 그런 저하가 심각하게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뒤쪽부터 이제 정보를 받아서 운동 감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전두엽에서 이제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구조들이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뇌 성장이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느린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10세나 11세가 되어도 여전히 정상인 아동들에 비해서 뇌세포가 많이 발달하지 않고요. MRI를 보게 되면 하얗게 남아있는 부위가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해서 이제 이쪽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배외측 전전두 피질은 집중, 판단, 계획, 생각, 작업 기억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대뇌 발달 지연을 통해서 집중, 판단, 계획, 생각, 작업 기억에 대한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뇌 발달 지연을 고찰해 보면 ADHD를 바라볼 때 세 가지 생각해야 할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DHD 원인은 정상적인 두뇌 발달의 지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들은 지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그 행동들이 다른 정신병, 혹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혹은 양극성 장애처럼 병리학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본인 나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1년이나 2년도 아닌 무려 3년에서 최대한 5년까지 두뇌 발달이 지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의 문제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의 양육이나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ADHD가 생긴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ADHD의 이런 행동 습관을 바꾸는 교육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 쉽게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ADHD 두뇌 발달 지연은 모든 것을 잘하면서
특별히 다른 것을 더 잘하는 영재성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더 잘하는데 못하는 것은 정상아이보다 너무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ADHD의 두뇌 발달은 양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다르다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 있거나 흰색이 있으면 완전히 다른 색상이잖아요. 근데 양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는 검은데 약간 검거나 좀 더 짙게 검은 것으로 그 안에서 어떤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위해 작성된 책이나 혹은 설명에서 ADHD가 있는 당신의 자녀는 아주 특별하고 다르며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든가 혹은 ADHD 아동이 질적으로 다른 아이와는 다른 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DHD 아동들의 뇌기능에는 명백하고 다양한 오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ADHD는 질환입니다. 세 번째, ADHD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데다 대뇌 발달 지열이 좋아지면서 증상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진단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ADHD 성향은 얼마나 그 성향이 있어야 ADHD 성향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집중을 못해야지 또 집중을 못하는 것이며 또 얼마나 산만해야지 산만한 것이며 얼마나 과잉성이 있어야지 과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새로 개정된 진단체계인 DSM-5에서는 둘 이상의 환경, 즉 학교라든가 혹은 가정 모두,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요, 모두 관찰된 결과가 ADHD로 연계되는 형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그렇게 진단할 수 있도록 명시되긴 하지만 행동 기준, 관찰, 심리 검사로 판단되는 진단 기준은 모호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보호자도 다른 기관과 전문가들마다 다른 진단을 하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대뇌 발달 지연으로 인해 성인이 되면 일부 좋아지는 ADHD 아동을 제외해도 ADHD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성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아이들처럼 충동성은 사라지게 되지만 집중력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뇌 연결이라든가 네트워크나 혹은 부분적 문제가 아닌 대뇌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ADHD의 과잉성이나 실행 능력들은 대뇌가 정상화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추천해 드리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